네, 이 역사의 한 장면 속 우리 시장은 1%대 하락으로 생각보다는 잘 버텨내며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에 긴급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좀 주무셨나요?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을 시작으로 격화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20원씩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좀 1,410원대로 내려왔지만 기존에 좀 원화 약세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뭐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환율이 안정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진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정치적인 불안이라고 하면은 바로 직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때 이때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 이제 말에 이제 불안감이 좀 커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최순실 농단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한 3개월 동안 거의 100원 가까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그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 요인도 있었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 2016년 11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사건까지 겹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트럼프 리스크와 그때 당시에 국내 어떤 경제 상황에 따른 어떤 불안 요인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때만큼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도 트럼프 리스크와 더불어서 국내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화가 좀 쉽게 안정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지금 여전히 그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아직까지는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여기서 당장 저희가 뭐 1,500원대를 극단적으로 예상하기보다는 1,400 한 중반 정도, 1,400원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다행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아주 급등은 하지는 않고 있고 오늘도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되어서 뭐 외국인의 어떤 자금 이탈은 어쩔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극단적인 자금 이탈의 위험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안정시켜 주시니 조금 다행이다 싶은데요. 근데 또 올해 HBC나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이 한국의 주식 비중을 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태가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건 아닐지 하는 좀 걱정이 드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하십니까? 예, 뭐 외국인의 자금 이탈 자체를 뭐 앞으로 얼마나 팔지를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여름까지는 굉장히 좀 순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초 대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플러스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8월 달 이후에 이제 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심적인 어떤 타격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많이 나간다라기보다는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 그러니까 결국에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뭐 금투세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치의 어떤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흔들린 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의 심리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악재가 좀 됐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은 결국 저희 한국 수출이 다시 반등을 하고 회복이 되면 좀 매도를 멈추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 그 시기가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좀 주춤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좀 수출 둔화가 수급 이탈을 만들었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다행인 건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낙폭이 그나마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장 안정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정책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이제 자금이 부족을 해서 기업들이 도산되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은 좀 막아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융시장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뭐 RP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더 나빠지는 것을
것을 막아준다라는 데서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금리가 어쨌든 여기서 원화도 약세고 주가도 약하지만 네. 금리는 좀 안정을 좀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어떤 연쇄 도산이라든지 뭐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인들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좀 안전판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리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부분에 위안을 삼으면서 좀 생각보다 괜찮길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또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되기는 했지만요. 이미 또 터졌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단기 변동성 확대는 조금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시장 참여자분들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할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 시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대부분 크지 않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쳤더라도 한 2주 내에 되게 좀 짧게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럼 언제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이 좀 커지는 국면이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주변 여건들이 안 좋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락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조금 속된 말로 헤매는 국면이 예상보다는 좀 나타났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여기서 특히 코스피가 2,400대에서 더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여기서 당장 투매에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어떤 매도하는 걸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당장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거나 좀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산업이나 업종들은 그래도 이러한 어떤 경기 사이클에 좀 덜 민감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출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고 내수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 산업에서 그나마 일정 부분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업종들이나 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런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통신과 같은 산업들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과 같은 산업들은 네. 그나마 이런 어떤 대외적인 불안 그리고 대내적인 어떤 정치적인 공백기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내릴 만큼 내렸기에 좀 하방을 더 키우진 않겠지만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금은 더 전반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그래도 대응 섹터로는 최근 좀 경기 부양책과 이런 통신 쪽과 관련된 종목과 또 게임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삼성전자는 좀 내렸지만 그나마 SK하이닉스가 1% 오르면서 좀 반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차이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격차는 꽤 오래,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격차가 좀 많이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좀 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나마 HBM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투자자들의 좀 판단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대외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좀 여전히 좀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별 기업의 좀 성장 성과에 조금은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와 긴급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